6.1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촛불혁명 이후 대구 경북의 민심 변화가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울산 함양간 고속도로가 동서를 잇고 오는 2020년 광역철도까지 들어서면 부산과 울산 지역이 거미줄 교통망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일 발생한 포항 4.6 규모의 지진에 따른 피해 신고가 4만 6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광공업 생산이 대구는 큰 폭으로 늘었지만 경북 지역은 4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 어젯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오늘 오후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주말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령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어젯밤 시작된 비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비는 오늘 오후까지 대구와 경북에 5에서 20mm 더 내리겠습니다. 또한 눈이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1cm 내외, 북부는 2에서 5cm 더 예상되고요. 또한 경북 북동 산지에는 많게는 10cm 눈이 더 내리면서 각종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주말 동안 날이 많이 포근했는데요. 오늘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6도, 안동 4도를 출발하고 있고 낮 최고 기온 대구 7도, 안동 8도 예상되면서 오늘 하루 종일 쌀쌀함이 계속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낮 기온이 계속 영상 10도 밑도는 날이 많겠고요. 또한 목요일에 다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대구 경북에서도 민심 변화가 뚜렷한데 촛불혁명의 경험이 이번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너진 보수가 재건의 발판을 찾을지 아니면 진보 확장세가 속도를 더할지 대구 선거판 결과는 전국적인 관심사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김부겸 장관을 대구시장 후보로 내세울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후보조차 찾지 못했던 것과는 달리 대구시장은 물론 광역과 기초 가릴 것 없이 많은 지역구에서 경선을 해야 할 정도로 선수가 넘칩니다. 대구 중구와 동구 현직 구청장이 바른미래당 소속이고 여당의 지지율도 높아서 자유한국당은 쉽지 않은 선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얼마나 경쟁력 갖춘 인물을 찾느냐가 선거의 승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지금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좀 높지만 또 후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선거,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후보 이슈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또 기존의 정당 구도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 실시를 반대한 자유한국당의 결정이 이번 선거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 경북만큼은 석권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나머지 당들이 어떤 전략으로 표심을 모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지난달 11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4.6의 지진으로 인한 피해 신고가 4만 6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포항시와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진 발생 이후 지난달 2일까지 국가재난정보관리 시스템과 포항 지역 읍면 동에 접수된 주택과 건물 피해 신고는 모두 4만 6,300여 건입니다. 주택 피해가 3만 5,900여 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상가와 공장 순이었습니다. 포항시와 경상북도는 오는 10일까지 공무원과 건축 전문가를 현장에 보내 피해 정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영호남 교환 뉴스입니다. 지방선거를 치르는 광주 지역도 정당 간의 이해득실에 따라 셈법이 복잡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국민의당 분당이 지역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입니다. 광주의 김철원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경선이 곧 본선이다라고 할 만큼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후보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광주시장 경선에 나선 후보들만 7명에 달할 정도입니다. 민주당은 기세를 이어나가 광역단체장 2곳과 기초단체장 27곳, 각종 지방의원 선거에서의 압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들이 난립해 경쟁이 과열돼 있는 데다
중앙당이 예고하고 있는 전략공천과 경선 방식과 관련해 탈락한 후보들의 반발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에서 갈라져 나온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선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광역단체장 1곳, 기초단체장 50% 석권을 목표로 하고 있고 바른미래당도 호남 민심을 되찾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얼마나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일찌감치 후보를 정한 진보정당인 정의당과 민중당은 지지층 확산을 위해 틈새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광주 서갑과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와 더불어 현역 국회의원들이 출마하게 될 경우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거두게 될 각 당의 성적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울산과 부산을 지나는 국도 2곳이 내년에 완공됩니다. 울산 함양 고속도로가 동설에 있고 오는 2020년 광역철도까지 들어서면 부산과 울산, 양산 지역이 거미줄 광역교통망을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울산의 서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에서 양산을 지나 무거를 지나는 국도 7호선 우회도로. 전체 길이 28km 가운데 양산 웅산에서 무거를 지나는 13.3km 구간의 공정률은 56%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9년째 찔끔 공사 끝에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 건설되는 도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로 해가지고 주행 속도가 80km가 되겠습니다. 장안과 온산을 잇는 신국도 31호선은 올해 완공돼 부산과 울산의 거리가 한층 가까워집니다. 지난 2016년 관광버스 화재 참사가 발생하며 죽음의 도로로 불리는 경부고속도로 언양 영천 구간. 경부고속도로의 유일한 4차로이며 마지막 확장 구간으로 55.03km를 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는 올해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구간별로 예. 지금 이제 완성 단면에 이제 나와서 이제 통행하는 구간들이 이제 일부 보이는 단계죠. 사업 기간이 연장이 돼서 이제 예. 올해 말에 이제 원래 이제 준공 개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착공에 들어간 울산 함양 고속도로는 44%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개 구간으로 진행되는 144.55km의 고속도로는 지난해 창녕 밀양 구간에 이어 이번 달 함양 창녕 구간이 착공에 들어가 수년째 지연된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부산과 울산을 30분 거리로 좁히는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마저 완공되면 울산 광역교통망은 대폭 확대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울산의 간선도로 상당수가 완공되는 오는 2020년이 되면 울산의 도로망도 한층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서하경입니다. 대구시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대구 국제 미래 자동차 엑스포를 엽니다. 엑스코에서 열리는 자동차 엑스포는 전문가 포럼과 전시회 그리고 부대 행사를 운영합니다. 올해는 부스 운영 규모를 1,000개로 늘려서 참가 업체를 모집하고 엑스코 1층 외에 3층 일부와 야외 공간에 부스를 설치합니다. 대구시는 오늘 준비 보고회를 열고 첫 행사에 참가했던 기업과 관람객의 건의사항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난해 처음 열렸던 자동차 엑스포에는 5만 3천 명이 찾았습니다. 대구 광공업 생산이 지난 1월에 4.6% 늘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기계장비와 섬유 제품 그리고 식료품 생산은 늘었고 전자부품, 컴퓨터, 자동차와 종이 제품은 줄었습니다. 대형 소매점 판매액은 대구가 14.4%, 경북이 20.8% 줄었습니다. 경북의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 줄어 감소세가 4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학 제품과 1차 금속, 전기 장비와 기계 장비는 생산이 늘었지만 전자부품과 컴퓨터, 전기와 가스, 금속 가공과 의료 정밀 광학은 줄었습니다. 대구시가 동네 우물을 다시 운영합니다.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네 우물 사용을 중단해왔는데 날이 풀리면서 다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미리 실시한 수질 검사에서도 마시기에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10년부터 대구 13곳에 동네 우물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은 올해 페스티벌 기간에 선보일 창작 지원 사업 신작 뮤지컬 4개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1960년대 선유 산업 발전으로 대구에 생긴 미싱 골목을 배경으로 하는 대구 뮤지컬 미싱을 비롯해 스릴러와 코미디, 드라마 등 다양한 테마들로 구성됐습니다. 선정 작품들은 창작 지원금 외에도 공연장 대관료와 홍보 마케팅 지원을 받고 티켓 판매 수익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이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는 제도인 희망키움 통장에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희망통장에 가입한 사람이 한 달에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같은 금액을 보태줘 3년 동안 가입자 저축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 360만 원을 합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오는 16일까지 대구는 1,100가구, 경상북도는 1,200가구를 신규 모집합니다. 대학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해법을 찾아보는 자리가 오늘 오전 10시 반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청년 개인회생 패스트트랙 제도를 전국 법원 가운데 가장 먼저 도입한 대구법원과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늘 회의에서 지난해 3월 제도 도입 이후 1년 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청년 개인 회생 패스트트랙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채무가 있는 청년들의 개인 회생 사건을 전담 재판부를 통해 별도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제도입니다. 대구시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 청년 창업자팀 육성 사업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를 찾습니다. 문화 콘텐츠와 지식 서비스업, IT 기술 분야에서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는 오는 23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 20명에게 각각 4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앞으로 팝업 스토어와 크라우드 펀딩도 돕습니다. 대구시와 디지털산업진흥원은 이 사업을 통해 최근 3년 동안 새로 창업한 회사가 108개에 이를 정도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어젯밤 시작된 비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비는 오늘 오후까지 대구와 경북에 5에서 20mm 더 내리겠습니다. 또한 눈이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1cm 내외, 북부는 2에서 5cm 더 예상되고요. 또한 경북 북동 산지는 많게는 10cm 눈이 더 내리면서 각종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주말 동안 날이 많이 포근했는데요. 오늘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6도, 안동 4도를 출발하고 있고 낮 최고 기온 대구 7도, 안동 8도 예상되면서 하루 종일 쌀쌀함이 계속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하루 종일 구름 많고 흐린 날이 계속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 6도, 청도 7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와 청도 7도 예상되면서 어제보다 쌀쌀하겠습니다. 문경의 이 시각 기온 4도, 구미 6도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 문경 9도, 구미 8도로 10도를 밑돌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4도, 봉화 3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안동 8도, 봉화 4도로 일교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포항은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 6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강한 바람과 함께 최고 6m로 무척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낮 기온이 10도를 밑도는 날이 많겠고요. 또 목요일에 다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대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